같은 캐릭터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 황정민 감사하죠. 씨가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싶은 게 기본적으로 캐릭터 분석할 때 그 역할에 대한 사람들을 다 만나요. 다 만나서 그 취재를 합니다. 네, 다 취재를 하고 기자분들이 취재해서 적듯이 적듯이? 다 적어서 노트 한 권 분량으로 다 해놓고 나서 계속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쌓여요. 국제시장 때도 파고다 공원 가서 그 노인분들의 그런 것들 다 찍었죠. 다.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다 하고 비디오 캠으로 다 찍고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혼자 연구하고 대신에 이건 다 파괴하겠습니다. 다 파괴. 나이 드신 분들이 앉고 일어날 때의 어떤 그 몸의 이런 그 시츄에이션이나 몸의 어떤 에너지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서서 걸어갈 때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잘 흉내를 내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실 줄은 몰라요. 저는 이제 황정민 씨가 여러 작품이 있었지만 그 달콤한 인생. 네, 잊을 수가 없죠. 여기 이렇게 상처 딱 나셔가지고.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마,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본격적으로 황정민 저도요. 느낌 딱 받은 게 그 영화잖아요. 저 약간 그 예, 예. 미끄러지면서 약간 마지막에 막 누워서 저 이거 뭐 와. 그 영화의 달콤한 인생에는 백 사장은 4씬 나와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 야, 재밌냐? 웃겨? 변한 신뢰가 많았어요. 이 아저씨 몰라도 한참을 모르시는구나. 야, 너 똑바로 서봐. 똑바로 서봐. 내가 제대로 가르쳐줄게. 워낙에 그 장면들이 이것도 달콤한 인생에서 명장면들에 다 속하는 장면들이에요. 흉터랑 이런 모든 것들도 저는 제가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얼굴 흉터랑 해달라고. 왜냐하면 조연이었고 잠깐 나오는 장면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관객들이 딱 이 사람을 보고 얼굴 첫인상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썩은 인간이 누구지라는 그러니까. 어떤 그 에너지가 바로 박혀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한참을 막 지적 찾아보고 해서 여기를 찢자. 찢어서 흉터가 있는 그러면 되게 낯설잖아요. 여기에 흉터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진짜. 관객들은 상상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여기에 흉터가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연기를 뭘 하더라도 관객들은 되게 그러니까 잔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진짜 나쁜. 예. 진짜 나쁜 거였어요. 무섭고. 진짜 무섭고. 예. 네. 거짓말 안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로드무비 찍을 때는 서울역에서 일주일 동안 노숙 생활도 했어요. 대식이라는 사람 로드무비에서는 노숙자예요. 일주일 동안 서울역에서 같이 있었어요. 각 자리마다 자리가 있는 거 알죠? 이리 쫓겨나고 저리 쫓겨 저기 들고 있으면 와가지고 막 발로 차고 그래요. 저기 밀려나 자고 밥도 같이 타다 얻어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연기는 원래 괴로운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남의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쉽게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관객분들이 돈 내고 보는 거 공짜로 보는 게 아니잖아. 돈 내고 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바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건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너는 내 운명에서 초반에는 이제 순박한 시골 청년 이미지를 위해서 새벽마다 떡볶이하고 뭐 이렇게 치킨 이런 거를 2, 30kg를 일부러 찌우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95kg까지 찌웠죠. 97, 8 그랬었어요. 이렇게 찌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하가 떠나간 다음에 괴로워서 살이 쫙 빠지는데 한 25kg 뺐죠. 그러니까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힘듦 네. 이런 것들을 다 그 네. 표현하려고. 뺐죠. 그냥 머릿속에서 대충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이 뭔가를 진짜 철저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시는 거죠, 그 안에다가. 그쵸. 근데 뭐 다 똑같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프로를 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과 고통의 노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퀴즈도 처음에는 솔직히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핫하잖아요. 되게 핫하잖아요. 예, 실례합니다만 대답이 너무 빠르셨어가지고 제가 좀 놀랐어요. 뭐 이진님은 또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뭐 네네네. 쿨한 척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예,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근데 그렇고. 지금 핫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초반에 그렇게 공들여서 했던 그런 공력들이 쌓여서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예, 우리 정민이 형이 또 진짜 잘 우리를 또 짚어주시네. 이게 좀 오래 걸린다 형이 그러는 거야. 이거는 바로 시청자분들이 알 수가 없고 그냥 걸어보자.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궁금하기 시작한 거야. 특히나 요즘에는 너무 재밌어요. 재밌겠죠, 이렇게 잘 나오는데. 황정민 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애드립 연기예요. 이게 들어와도 이게 황정민 씨가 그냥 애드립으로 하신 거라고. 네. 그 전에 생각했었던 거야. 아니면 현장 가서 현장 가서 한 거죠. 현장 가셨어요? 네, 그 순간에 이제 딱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살기 충천한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기 위한 뭐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들어와를 한 거죠. 그만큼 그 장면에 대해서 수없이 연구하고 예, 고민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슬리퍼 신고 나오는 장면도 네, 네. 이 이사님께서 직접 마중을 다 나오시고. 가게 나갑시다. 엄마, 어이 브라더. 그냥 구두를 신고 나오는 데서 발부터 찍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인물이 그냥 발부터 찍히는데 그냥 저는 싫었던 거예요. 그게 공항 그 기내 슬리퍼를 신겠다. 그래서 얼른 소프팀한테 구해달라 해가지고 부랴부랴 구해서 찍어서 나온 그래서 기내 슬리퍼를 네. 그러면은 그 느낌으로부터 얼굴이 싹 되는데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사실은 기내 슬리퍼를 신고 나올 정도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엄청난 존재구나라는. 범접할 수 없다. 그 옆에 또 신발을 들고 있는 예, 예, 부하가 맞아요. 그 하나로 정청이라는 인물이 다 어떤 인물인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고직원들을 처리하고 낙순물로 세수하고 막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그냥 애드립이었다고. 예. 네네. 앞에 있는 직원분들 이렇게 너 얘 때려 이렇게 시키신 거 그것도 애드립이라고. 네, 애드립입니다. 네가 후배지. 야, 이렇게 한 대 때려. 빨리. 때려. 싸대기. 세게. 그럼 그 애드립은 감독님한테 난 이런 식으로 좀 할게.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같이 하는 작품들의 예의가 없는 거죠. 모르게 하는 건. 정확하게 다 알리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고 그 다음에 애드립인 것처럼 하는 거죠. 황정민 씨 하면 또 밥상 수상 소감으로 유명한데 맞아요. 나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했다가 선배들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영화제 시상식에서는 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 현장에서는 배우 중심이 아닌 거죠. 똑같은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그 배에 자기 맡은 역할만 잘하면 전체가 해서 그 배가 또 오롯이 간다고 목적지에. 네.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냥 나부랭이라고 얘기해요. 딴 따라 뭐 어때요? 좋잖아요.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30대 때, 막 20대 때는 막 어떻게든 이 역할을 잘 해내려고 이 기회가 나한테는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인 것 같아서 애를 그냥 나를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냥 너무 잘하려고. 그때 연기들을 보면 막 여유가 없고 빈틈이 안 보여요. 그게 재미가 없어. 이러다간 애가 죽겠구나. 이러다간 뭐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애를 좀 놓아주게 되고 이래도 되는데? 라고 놔줘도 잘 할 수 있는데? 황정민 물어보면 연기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 거야. 그러니까 네가 더 많은 걸 뭘 어떻게 보여주려고. 그냥 즐겨. 그러면서 이제 40대 되면서 나를 조금씩 인정하고
시간이 흘리고 지금까지 온 것 같긴 해요. 황정민 씨가 예전에 나 저 사람 영화는 돈 주고 볼래라는 말을 듣는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뭐 좋아했던 배우들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 션펜 이런 배우들이 나오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얘기가, 그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들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저도 저는 어릴 때 꿈꿀 때 저런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황정민이 하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유해진 씨가 이제 올해로 25년 차신데 누적 관객 수도 1억 명이 넘는다. 야, 총 한 60편 정도. 60편 이요? 60편. 25년 동안 60편이면 1년에 한 두세 편 정도. 그러면은 정말 쉬지 않고 해왔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진짜 많이 한다고 하면은 2편이거든요, 1년에. 보통 1년에요. 예. 그러면 참 이게 대단하시네요. 그냥 평균적으로 한다 그냥 아유,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그러면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1.5편 정도인데 어. 2편이면은 그냥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예. 사실 요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타짜의 장면 중에서 이제 중국집에서 네네네. 간장통하고 이제 식초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씬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아까 제가 했던 게 이제 그게 그거군요. 네네네. 어머니 들어보세요. 참내 이게 별 얘기를 다 보세요. 두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한 여자를 내가 찜을 한 거예요. 예? 먼저 딱 이러는데 지하고 눈 맞췄다 확 가져가 버리. 우라통이 아이고 이 나쁜 놈이 아예 여자 문제 해서 말 그렇다 이게. 저 하트는 곧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거기 다 애드립이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하고 이런 거는 뭐 제가 만든 거였었죠. 사실 이번에 그 공조 때도 그 애드립 장면이라고 해서 그 나온 유해진 씨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이제 동전 떨어뜨리는 뭐 그. 네네네. 엄마, 밥 먹어. 내 책상에 있던 돼지 저금통 못 봤어? 잘 찾아봐. 없는데. 야, 너 잘 찾아봐. 저 도둑년 야. 손을 대? 아유 먹을 시간이 없네. 먹을 시간이 없어. 아유. 아니라고 했지. 네가 범인이냐? 가자. 빨리 나와. 그것도 애드립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은 애드립이라고는 하지만 예. 며칠 전이나 뭐 언제 읽으면서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놓고 요런 게 좀 그런 다음에, 어떨까? 네, 그런 다음에 제안을 하죠. 가서. 근데 영화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즉흥적으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리허설 할 때나 할 때 미리 얘기를 하는 할 거죠. 때나 이게 생각났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상대방한테 있으니까. 그 제안을 한번 해보고 감독님한테도 해본 다음에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만 할 수 있지. 저 혼자 좋은 생각 났다고 해서 확 해버리면 그러면 상대가 너무 약간 그건 또 매너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잘 몰라서 그냥 흔히 저희는 예를 들어서 뭐 광고나 이런 거 찍을 때 뭐 이렇게 막 하니까. 근데 이것도 극이기 때문에 좀 그. 또 이제 그런 호흡이 근데 있으니까 이제 뭐 그렇군요. 물론 이제 혼자 알고 이럴 때는 뭐 그렇게 하기도 하죠. 아니면 이제 오케이 사인이 나면은 조금 자유롭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차피 오케이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생각이 좀 날 때가 있고 그때 이제 좀 얻어지는 것도 꽤 있고 그러죠. 샬라 저희 쌤쌤이 우리 아저씨랑 잘 맞죠? 바다 수영이라는 게 말이야 민물 수영하고는 확연히 틀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겨. 등신 마냥 하면 뒤지는 겨. 근데 이제 평소 유해진 씨가 평소 길에서 연기 연습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연극적인 연기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에너지를 써야 된다든지. 근데 동네에서 못 하잖아요. 그런 못 하죠. 거. 갑자기 뭐 지나가다가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외진 데 가갖고. 그럼 어디 갑니까? 장소가 또 마땅치가 않은데. 제가 가는 곳이 저 경기도 파주 쪽에 있고요. 파주까지 가. 네.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뚝방인데 사람이 없어요. 가끔 가다 뭐 쑥쑥쑥쑥 하면서 뭐 기러기 날아가고 뭐 이런 지금 기록이 네, 그러거나 진짜로 그래요. 이렇게 크게 했을 때 막 그렇게 연습했던 게 아마 이끼 때 이끼 그건 이제 막
동네에서 연습 못 하잖아요. 그 집에서도 못 해요. 그런 그 옆집에서 이상한 그렇죠. 생각. 시장 안 봐주면 손가락이라도 잘라오니라. 손가락 안 내놓으면 멱이라도 따오니라. 멱 안 내놓으면 조상 묘래도 쓸어오니라. 가서 불이라도 질러버라. 이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 가서 했었어요. 제주도 그냥 목장 되게 넓은 데 있잖아요.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해보고 막. 네, 그거를 그때는 한 2주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대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러면은 또 전달이 안 되고. 이거는 무슨 성대모사예요? 약간 기러기였고 지금 이거는 이건 아니 그냥 막 웅얼거리듯이 하면 안 된다. 흥얼거리면은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막 발광을 하는구나가 전달이 돼야 되니까 이거 때문에 이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배우가 된다고 했을 때 좀 부모님이 좀 반대를 하셨던 많이 하셨죠. 그때는 또 반대할 만한 그 얼굴이었고요. 왜냐면은 그때는 진짜 꽃미남 위주의 그런 배우는 꽃미남이어야 된다. 배우 하면은 뭔가 잘생겨야 된다.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많이 놀리고 그랬었죠. 야, 네가 무슨 배우? 네가 무슨 배우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좀 그런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에 대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보단 아무래도 그 연기를 하면은 많이 굶고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왜 하필 그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군대 휴가 나올 때마다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직접 벌어먹고 그래야 되는데 뭐 할 거냐. 그래서 아니 저는 옛날부터 배우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듣기 싫어서 또 나가고 또 다음 휴가 나면 그래 이제 너 이제 거의 뭐 상병인데 나오면 또 뭐 할래? 아씨 배우 한다고요. 그러다가 제가 말년 휴가를 딱 나왔는데 너 진짜로 뭐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이 변함이 없다. 연기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생각이 되게 굳은 것 같은데 그럼 할 거면은 정말 열심히 잘해라. 그 얘기가 전 되게 감사했어요. 아버지한테 왠지 그냥 인정받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를 참 잊지 못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데뷔 후에도 계속 좀 비슷한 역할만 들어와서 좀 고민이 좀 있어요. 예. 다 그냥 뭐 넙치. 사람 이름 별로 없었어요. 이름이 불려주기보다는 이제 닉네임으로 불려지. 용가리. 김철수 씨 뭐 이런 게 아니라 늘 이제 그런 것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럼 되게 영화 쪽을 계속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대학로 가고 했던 연극이 이발사 박봉구라고 아까 정은표 선배님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렇게 좀 되게 위안을 받는다고 할까? 그러고 있었을 때에 한 번 또 차승원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늘 그렇게 어떻게 좋은 것만 하냐. 이런 기회도 이렇게 되게 많이 오지 않는다. 웬만하면은 영화 쪽에 이렇게 자꾸 좀 거리를 두지 말고 가까이 가려고 좀 노력을 해라. 그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도 또 되게 그런가 내가 너무 이렇게 좀 남의 동네라고 생각을 했었나? 라는 그런 게 되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동네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또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혜진이 형은 참 꼰대가 아니라서 너무 좋아. 너무 나이스하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더 정말로 느꼈던 거는 잘 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기둥이 되게 굵어진 느낌? 본인 입으로 성장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 좀 그랬었겠지만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되게 좀 굵은 기둥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이쪽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은 혼자서 이렇게 그렇게 가기는 힘들잖아요. 힘들죠. 맞아요. 자기 주장만 하면서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요즘 더 누가 같이 일하겠습니까? 맞아요. 진짜. 그 제일 불편한 게 이거예요. 항상 어디 갔을 때 야 편하게 하잖아요. 너 참 편해졌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편하게 진짜 이런 건 아니죠.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근데 진짜 뭐라고 하세요? 말게 진짜 편하게 해서 형님. 아니 그런 편안함 말고 이렇게 얘기해줘. 그렇지 그런 편안함 말고 서로 편해져. 한쪽만 편하게 한다고 편해지지 않잖아요. 맞아. 스며드는 게 스며들어야 돼.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스며들다. 아니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5년 천만 영화 왕의 남자를 만나면서 6년간의 무명 시절이 뭐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끝냈다라고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 따군지는 몰라도 흉내는 좀 내는구먼. 아니 어디 저기 저 촌구석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때 나이가 35살. 아, 네. 아, 그러시구나. 예, 35살이라고 그러니까 좀 제가 세웠던 그 목표가 좀 있었거든요. 35살쯤 되면은 그 안쪽에 이 일을 해도 앞으로 좀 비전이 있겠구나 정도는 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 나이가 35살. 네. 그게 진짜 저한테는 그냥 맥시멈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 진짜 왕의 남자가 저한테 좀 되게 좋은 기회였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영화에서도 뭐 유해진 씨의 존재감은 그렇죠. 계속해서 뭐 이제 공공의 적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그래도 뭐 연기 잘한다는 얘기는 듣지만 그럼요. 스포트라이트를 제대로 받던 거는 이제 왕의 남자. 네. 요걸로 이제 드디어 이제 네. 포텐이 터진 거죠. 그때 그 왕의 남자 때 부안 촬영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왕의 남자 찍었던 곳에서 다시 촬영을 하니까 아니 좀 감회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왕의 남자 찍을 때 그 돌바닥에서 지금 딱 엎드려 갖고 근데 엄청 더웠었거든요. 그 지열이 와 이거 진짜 못 일어나겠다 싶을 정도로 왕 앞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죠. 지금 신분이 완전히 이제는 비슷한 상태에서 진짜 그 왕 위치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샥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랬었었지. 또 다시 이런 역할로 또 이렇게 왔네. 이게 저 혼자만이 되게 좀 감회가 되게 기분 새로웠어요.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주 사실. 좋았어요. 종방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스리생의 여운이 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꼭 살립시다. 난 안정원, 얜 양석형, 김준환, 이익준. 나는 최송아. 악이 나옵니다. 리차드슨 아웃. 이제 편하게 해줘요 우리. 감담최 이익준 선생님이잖아요. 그 드라마 씬업도 안 보고 이게 좀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보통 근데 씬업은 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전 신원호 감독님하고 이우정 작가님이 이제 이 작품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전 그러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진짜? 예.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미팅 처음 하는 날 정석 씨 제목도 안 들어보고 하겠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제목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네, 그때 알았어요.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응답하라 시리즈를 너무 재밌게 봐서. 현장에서 또 그 우리 정석 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촬영한 장면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아이디어 엄청 많지는 않지만 뭐 몇 가지 있다면 그 개구리 왕눈이 뭐 이렇게 그때 손 뒤어갖고. 네네네. 애가 조심 좀 하지. 너 이러고 수술은 어떻게 하려 그래? 야, 근데 잠깐만. 야, 근데 나 개구리 왕눈이야? 너무 많이 감은 거 아니야? 그러네. 비 오는 꼴 보고 싶냐? 필릴리 개굴 필릴리. 이거 필릴리 이거 그거 할 때 이제 뭐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을 어떻게 생각을? 아니 저는 그거를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서 한 건 아니고요. 감독님이 커트를 늦게 하세요. 그 사이 커트를 안 하니까 연기를 계속 뭘 하는 거죠? 예,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거기까지 써주신 거예요. 다음엔 나 꼭 핑미 업 핑미 해줘. 핑미 네. 잠깐 갔다 올게. 나 얘 개그 너무 좋아. 두 분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익준 교수라는 인물을 이제 정석 씨를 생각하며 만들었다. 실제로 좀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캐릭터가 뭔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어디 볼까요? 저 보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 슬기로운 의사생활 연출을 했던 신홍호 PD입니다. 이익준이란 캐릭터의 핵심은 사실은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안 끼는 데 없고 말 많고 장난 좋아하고 웃기고 그게 이제 멋있으려면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 나는 누군가 나를 가볍게 본다고 해도 난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무게감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되는 캐릭터란 말이죠. 그래서 정석이를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재밌는 사람으로 굴어도 난 여전히 그래도 꽤 무게 있는 사람이야라고 느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자존감을 갖고 있는 친구라 아 이건 너무 잘 맞겠다 싶어서 이제 만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실 하고 싶다는 의견을 비춰줬고 다만 재수 씨 와이프 지연 씨와의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작품 끝나면 이 정도 쉬면서 같이 있자라든가 이제 그런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키가 이제 지연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 씨가 허락을 해주면 이 작품을 우린 같이 할 수 있고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시작을 같이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이어서 이 건축학개론의 납득이가 야 소위 말해서 그냥 대박이 터지죠. 그 몇 장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 납득이가 나온 장면이 몇 장면이 안 되는데 야 저 신인은 누군데 저렇게 연기를 맛깔나게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맛깔나게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어떡하지 너? 어? 비벼? 막 비벼. 저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딱 비벼. 막. 진짜 싹 잡잖아요 그 관객의 시선을. 근데 건축학개론도 사실 거기서 현장에서 정석 씨가 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거기서는 사실 정작 애드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손 아니에요? 손 그 키스 그런 것도. 아 이것도 다 대본에 있는. 예. 비벼 이거. 예, 하여튼 그거는 다 대사에 있어. 있어요. 예, 예. 아. 그리고 콘티 그림에도 약간 막 이런 그림들이 막 이런 게.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살리면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장면이.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맛깔나게. 야. 아마 그 마지막에 환상 그것만 제가 아마 좀 덧붙였던. 이게 또 좀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인기는 이제 뭐 굉장히 많았지만 납득이 전과 후가 내 인생에 어떤 좀 큰 변화가 있었어요. 아 너무 다르죠. 그때는 제가 어디를 돌아다니면 많이 이제 알아보시는 분이 많이는 없었어요. 그러면 대학로나 가면은 이제 좀 많이 알아봐 주시는 정도였는데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놀랬던 게 이제 그 주민센터에 이제 등본좀 떼러 갔는데 중학생인 학생들이 저를 본 거예요. 한 6, 7명 됐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달려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도망가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 놀래서 나 갑작스러우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오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뒤에서 오니까 지나가면서 또 불현듯 참 이 집으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 집인지 알 것 같으니까 지나쳤어요 또. 지나쳐서 돌아서 다시 이렇게. 아 왜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가는데 갑자기 내 일상이 바뀌니까 너무 좀 당황스럽죠. 진짜. 아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첫 주연작인 주말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요것도 또 연이은 히트를 합니다. 완전 요게. 히트죠. 이게 또 출연한 특별한 계기가 있다 그래요. 아 예. 그게 주말 드라마였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워낙에 그 시간대에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 그러면 무조건 해야지. 뭐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안 할 이유가 없네. 예. 아니 그 오나의 귀신님 질투의 화신 말 그대로 이제 로커의 장인으로 불리기 또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고. 얼마나 보고 싶었었는데. 저 얘랑 사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친구한테. 박 기자가 술 먹자 그래도 나가지 마 절대. 밥 먹자 그래도 절대 나가지 마. 뉴스할 때 눈물. 특히 이제 함께 작품을 했던 배우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았었어요. 우리 질투의 신과 뺑반의 공효진 씨는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중년 로맨스를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 대단한 놈이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서는 와 진짜 저 진짜 대단한 놈이다. 이거는 진짜 최고의 놈이 칭찬. 들어가서 이거 최고의 칭찬이에요. 칭찬이죠. 그 오요 나의 귀신님의 박보영 씨는 상대의 캐릭터를 살리는 아이디어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도 나보다도 상대를.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연기는 대결이 아니라 이제 같이 이렇게 앙상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추천하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조셉도 저를 추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 제가요? 예. 제가 어디 가서 형을요? 아니 나 섭섭하네. 나를 한 번도 추천을. 그럼 다음에 제가 뭐 결혼식 사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추천해요. 추천해요. 예. 아니 혹시 그 배우로서 가지고 싶은 또 수식어가 있습니까, 정석 씨가?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뭐예요? 조정석이 곧 장르다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지. 뭐 그런 말 그렇죠. 들었을 때 정말 새로운 칭찬이었는데 와 이거는 너무 진짜 극찬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혹시 그 조정석의 인생의 한 장면을 꼽는다면? 저요 제 인생의 한 장면. 장면. 정말 크나큰 한 장면이 있다면은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예. 그때 정말 그때는 그때는 뭐 제 인생을 통틀어 감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저도 그럼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이루말할 수 없는.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막 순간 소리가 좀 안 들리더라고 주변 소리가. 정말이에요. 네, 정말 저도 그런 약간 멍멍하죠. 네, 완전 멍멍해지고 뭔가 그때가 이게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뭐 없어요. 그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아이가 태어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분이 이제 엄마랑 아이하고 이제 맞아요. 볼을 맞대게 해주고 하는데 이제 엄마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게 뭔가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래요. 그저께 또 나은이한테 이제 그거를 옛날 자기 모습을 막 보여줬더니 막 울더라고요. 예, 얘 누구냐고. 본인인데. 본인인데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네. 예. 우리 예원이는 이 자기 영상 보면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그걸 보면서 계속 자기가 즐겨요. 그거. 엄청 즐기고 진짜로. 예. 동욱 씨가 벌써 이제 데뷔 23년 차입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네. 그 중에 도깨비라는 작품을 이제 뭐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많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예.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도깨비에서 우는 장면만 이게 좀 20번이 넘었다고 그래요. 동욱 씨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0몇 번 하여튼 가장 힘들었던 울음 씨는 뭐예요? 과거의 제 그 사랑이었던 그 그림이 그려진 족자를 보면서 그냥 그림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 이게 뭐가 없잖아요. 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림을 딱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좀 힘들었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미리 막 이렇게 끌어올려 놓죠. 네, 감정을 막. 눈물이 그냥 바로 버무 떨어질 수 있게. 네,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근데 또 촬영을 하다 보면 그 캐릭터 그 내용에 동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요? 도깨비 끝나고 동욱 씨 팬미팅에 공유 씨가 이제 게스트로 나가는데 이동욱 쇼의 호스트 이동욱입니다. 동욱 씨가 이제 공유 씨를 보고 마치 커피 광고 같다라고 외모 칭찬하자 공유 씨가 이동욱은 쓸데없이 너무 잘생겼다. 나는 그냥 생긴 거고. 이게 두 분 뭐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좀 한참 이렇게 다시 들어도 듣기 안 좋네. 둘이 뭐 하는 건지 좀. 근데 이런 칭찬은 사실 자연스럽게 그냥 상대방을 보고 떠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대사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팬미팅이야. 한번 해보시죠. 해볼게요. 조셉하고 제가. 근데 재석이 오늘 보니까 약간 커피 광고 같네요. 근데 진짜 조셉은 쓸데없이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옆에서 보면서 오늘 빛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지 여기 좀 빛이 쫙 치면서 턱선이 쫙.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저쪽은 뭔가 빛이 들이쳤는데. 근데 동욱 씨는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예.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이 좀 이렇게. 그 제가 진행하던 토크쇼에서 유전자 검사했을 때도 맞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 0.1%밖에 안 나오는 저쪽 시베리아계 유전자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1%도 나오지 않는
약간 좀 드문 유전자고요. 우와. 이게 누구한테 많이 발견되느냐? 네. 시베리아인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시베리아인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런 판타지물에 좀 어울려. 예. 도깨비도 하고 끝나고 이제 요번에 구미호도 했었는데 그 구미호 감독님께서 사실 그 판타지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야 이동욱이 구미호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설득되지 않겠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아 참 그럴 때 있어서는 좋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네. 이 사이코패스. 네. 이게 처음 악역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거의 본격적으로 악역한 건 처음이었죠.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악역을 할 때 특별히 뭐 좀 본인이 준비하는 게 좀 있어요?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아 오히려 이거는 예. 이거는 연기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를 항상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감독님하고 제작진들한테 부탁드렸던 게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어떠한 당위성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악역에게 어떤 뭐 서사가 주어진다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이 자랐어요라는 뭐 전사가 있다든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 악인은 처음부터 악인이었고 악인으로 최종을 맞았으면 좋겠다 해서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 그걸 잘 버텨내고 아 매몰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호 씨랑 뭐 몇몇 친구들이랑 뭐 세영이 세찬이 밥 먹고 병재 뭐 이렇게 근데 왜 거기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거기 형이 바쁘셔서 제가 대신 챙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애들하고 밥을 먹는데 세찬이나 세영인가 그랬나? 근데 이렇게 형 불러서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눈이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했는데 거울을 어느 날 이제 씻고 나서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뭔가 거울 속에 비친 제가 낯선 느낌? 그래서 되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느꼈고 그다음에 촬영하면서는 사람을 잡아다가 치과 의사였는데 그냥 생리를 막 이렇게 뽑는 고문하는 그런 맞아요. 씬들이 있거든요. 사실 아픔의 강도는 화면에 표현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리액션을 하는 배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제가 연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아프게 이를 뽑을까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때. 순간 흠칫했어요 저도. 하는 척만 하는 건데도 계속 그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때는 참 그런 거 조심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아니 어쨌든 요게 이제 이후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또 이 영화. 그 영화야말로 이제 부산이 배경이에요. 진짜 뭐. 요거 뭐 진짜 거의 물 만난 뭐 고기 같은 느낌 아니었을까요? 예? 저야 뭐 부산 사람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인물을 구축하고 표현하는 데만 조금 열중을 했을 뿐이지. 예. 디테일이 그렇죠. 디테일이 예전에 조진웅 씨가 연기했던 비열한 거리에서의 모습은 뭐라고 소문이 돌냐면 실제로 조직폭력 밴드 연기를 하는 것 같다. 아니 그 실제로. 그러면 그 흔히 그들이 하는 인사나 말투나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묘사를 이게 같은 사투리인데도 그 좀 약간 그 세계에서 쓰는 사투리가 네네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뭐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예를 들어 상황이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조인성 씨의 부하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 앞에서 담배를 태우거나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계기를 내면 이런 어투가 나와야 된다. 뭐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요? 나는 형님, 기억이 안 나는데. 좋은 날인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딱 이게. 그런 이제 뭐냐면은 야 너 많이 컸다. 이제 형 앞에서 담배도 피고 하면은 조진웅 씨가 형님 좋은 날인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서 담배를 맞아. 여기 조진웅 씨는 기억을 못하는데 너무 좋아해서 대사를 다 외웠어요. 이렇게 이제 내공을 탄탄하게 쌓다가 영화 끝까지 간다. 맨 처음에 감독님 사무실에 참 놀러 와라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하는데 그 프로모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영화를 할 건데 제가 거기에 대한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감독님 제가 여기에 뭐라도 하겠습니다. 뭐 지나가는 거라도 하겠으니까 이 프로젝트는 꼭 성공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힘이 보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외장을 시키더라고요. 시나리오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는 여기에 내가 활에 맞아 죽는
나는 병사 역할을 하더라도 난 진짜 불태워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왜 자꾸 시켜서? 그래서 상당히 좀 일전에 이제 김학민 감독님이 얘기하셨죠. 네네네네. 이거 오셔가지고 진웅 씨한테 좀 미안한 게 많다고. 조진웅 배우가 명량 때 이제 와키 작가 역할을 조진웅 배우가 맡았었잖아요. 그때 실제로 밀었어요 여기를. 근데 결혼식 날이 다가온 거야. 본인도 걱정이 많았고 나도 미안하고. 근데 결국 부분 가발로 딱 가려가지고 하니까. 그럼 결혼식 날은 저 부분 가발 쓰신 거예요? 부분 가발. 사모님께서는 별 얘기 안 하시던가요? 웬만하면 땀 흘리지 말고 계속 이렇게 답답하다고 벗었다 뒷었다 하지 말라고. 굉장히 깨진다. 여기만 자른 거잖아요, 여기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신혼여행은 요거 띄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뛰고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이유 없이 계속 웃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는 일본어 대사를 하시는 걸 보고 특히나 명량은 고어잖아요. 그 긴 대사를 어떻게 그거를 외워서 그렇게 하실까? 사실은 일어를 못 하니까 일본의 이제 선배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제 대사를 벗어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계속 외우는 거죠. 명량 이럴 때는 서로 일본어를 네네. 몰라요. 그러니까 승룡 형하고 저하고 붙었을 때 언제 끝난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뭐 손었다가 간바구 대다가 오그라들다 부셔대 거자를까? 그럼 난 이게 끝난 거잖아. 그럼 거자를까 하면 살짝 이렇게 해줘. 영화하고 인연이 좀 많아요.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큰 인물을 이렇게 연기하시는 거라 이게 좀 좀 걱정되는 것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작품의 무게에 많이 그쵸. 좀 눌리게 되고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대사를 제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고 그거는 뭐 일지에 나와 있는 백범 일지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토대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약간 또 의미와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깊이감 있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김구할 아버지 팬이 됐죠. 대장 김창수 하면서 저는 그냥 재연을 할 뿐이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애정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식은 흉내조차 못 내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실제로 나였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살려주세요가 먼저가 아닐까? 근데 사형당하는 그 직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할아버지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너무 두려웠을 텐데 헤아려지지가 않죠. 그 김은희 작가님은 이제 이제야는 조진웅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쓰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좀 거절하셨다 그래요? 많이 거절했죠. 왜요? 아니 과거랑 무슨 통화를 해? 무슨 무전을 하냐고 뭐 이런 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 뭔가 좀 설정 이해가 자체가 좀 조금- 설정 자체가. 네. 그래서 이런저런 설득을 한참 하셨는데 그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이렇게 되게 부조리하고 상당히 좀 여기는 암울한데 그렇지. 거기는 그래도 바뀌었죠. 아, 그래도 많이 바뀌긴 바뀌었죠. 했죠. 네. 달라졌을까요? 이재윤 형사님 보시기에는? 항상 과도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힘써주시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꼭 그렇게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그렇게 맞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여기 지금 무전기만 딱 들고 있어도 이 복장도 그렇고 오늘 그러려고 맞춘 옷도 아닌데 뭔지 모르게 그 조진웅 씨는 형사님 역할이랑 참 잘 어울려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 아니 이게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뭐 형사 역할만 9번. 네. 요게 저 형사 역을 맡았을 때 처음에 요걸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강적이라는 영화였는데 그때 저희가 서대문 경찰서 강령 6팀하고 한 달 반 뭐 그 정도 합숙을 했었던 거. 아 진짜 그냥 서대문 그 강력팀에서 한 달 그쵸. 반을요? 그 실제로 사건이 뭐였냐면 동대문파, 남대문파 57명 동시 검거 작전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잠복도 같이 나가고 출동도 같이 했다가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셔서 그렇게 했었던. 그래서 함께. 서대문 경찰서 그 근처에 여기 서대문 맞아요, 근처에요. 맛집 잘 알고. 형사님들은 주로 뭐 자주 드세요 그 당시에? 한 장 곁들일 수 있는 그런 음식들도 그 김치찜. 맛있겠다. 아니면 이제 그 껍데기인데 이게 맛이 또
아유 가자 이제 뭐. 근데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데 음식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이거. 오늘 고생하셨어요. 한 잔씩 딱 하고 그러면 그냥 막 녹아. 야, 이게 데뷔 20년 동안 참여한 작품만 70여 개. 1년에 한 3, 4개는 하셨다는 얘기인 건데 이게 딱히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쉬지 않고 이런 그 많은 작품을 또 하시는 이유가. 작업을 했던 분들이 또 계속 정말 캐스팅을 또 이번 작업 좀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 해주시는 게 많아서 그게 다 저한테는 은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작품을 안 했었으면 또 제가 이렇게 볼 수도 없었을 그거 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니에요. 되게 유명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싶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유명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더 소명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작업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조승우가 곧 장르다.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우리 조승우 씨입니다. 야. 아니 승우 씨하고 지금 방송한 거 내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 처음입니다. 그죠. 그 예전에 2000년도에 한번 저기 주점에서 한번 뵀고요. 예전에 2000년도에 21년 전에 저 이렇게 민소매 하얀색 옷 입고 술 마시고 있었죠. 그냥? 그 손님으로 계시다가 저를 보신 거예요? 일단 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유퀴즈에 출연하게 된 조승우. 야. 우리 또 여기 이제 비밀의 숲 황시목 검사님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이거. 네, 근데 황시목 검사님 연기를 할 때 매일 일기를 쓰셨다고 그래요? 누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제보가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네, 제보가 우리 제보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메모를 그냥 가끔 생각나는 그거를 것들. 일기로. 예. 어떤 메모들을 좀 하신 거예요? 네이버 메모장에다가 이런 건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네이버 메모장.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안 직접적인 돼요. 상호가 안 돼서 그냥 M포털 메모장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일기 저 메모를 이렇게 하시는 건지 무슨 메모를? 그냥 시즌 1 때는 뭐 황시목이라는 캐릭터가 다소 보는 사람한테도 저한테도 생소하니까 그 캐릭터를 구축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생각나는 아이디어들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보강됐으면 하는 대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다가도 이렇게 해서 메모해놓고 근데 그게 좀 습관이에요. 자다가도 아니 근데 사실 그 황시목 검사님 그 이제 비밀의 숲에서 보면 진짜 막 저런 검사님 같아. 막 이렇게 감정에 동의 없이. 탄원서 왜 갖다 놨습니까? 당신이 그 검사야. 내가 우리 엄마 죽였어. 왜 안 말렸습니까? 대답하세요. 우리 엄마 살려내. 탄원서 내용 봤을 거 아닙니까? 죽을 거 알았잖아! 검사장이 대놓고 움직였을 리도 없고 그 압박을 받은 사람들이 윤세원 씨한테 털어놨을 리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누군가가 알려준 겁니까? 혹시 그 황신목 검사가 공덕 오차에 산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공덕 예, 공덕 오차라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는 어디에 사세요? 조셉 그냥 어디 사냐고 물어보든지 공덕면 5천. 아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혹시나 실제로 어떤 분들 거기 사는 거 아니에요?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가시면 안 되지만 그냥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궁금해서. 아니 그 드라마 안 봤구나. 전세 냈다고 얘기하고 지방으로 발령 갔었잖아요. 2 안 봤죠? 저도 예. 1도 안 봤죠? 원도 안 봤죠, 원도. 저는 뭐 끝까지 다 보려고 아직 못 봤습니다. 예. 내부자들, 타짜, 춘향기현 다 봤습니다 제가. 춘향전이 웬 말이에요? 제 데뷔작이 춘향전 얘기해. 예전 거부터 진짜. 제가 그저께도 내부자들을 다시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거주? 좀 얘기할. 조승우 씨 어디 거주하는 걸 왜 자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해서. 저는 서초동에 살고 있습니다. 서초동. 서초동 살아요? 예. 그럼 멀지 않아요? 되게 오래전부터 거기 살았어요. 얼마 되셨어요, 서초동에서? 5살 때부터. 진짜요? 중간에 저 독립했을 때는 네. 잠깐 몽룡이처럼 삼청동에도 가 있고 대학로에도 오래 한 있다가. 몇 년 살았고 지금은 다시? 다시 그 조승우 씨 작품을 보면 24살의 클래식.
그 뭔가 첫사랑의 아련함을 떠오르게 하는 영화의 그 몇 장면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클래식이죠. 아 이거 너무 재밌게 봤잖아요. 손예진 씨랑. 에. 나에게만 해질녘 노을처럼. 너에게나. 나에게는 너에게는 해질녘 노을처럼 올라가자. 한편에 이 썩었다. 이 썩었다. 죄송합니다. 또 26살의 마라톤. 야. 청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27살. 야. 타짜. 이것도 뭐. 타짜는 지금도 오히려. 지금도 뭐 엄청나게 어마어마해요 하잖아요, 이게. 뭐가 그만 밑장빼기냐? 증거 있어?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저도 타짜는 10번 이상 봤거든요. 왜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저는 좋다. 황시목 검사님 너무 좋아. 네. 이런 게 너무 좋아. 아니 저는 그래요. 타짜가 개봉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안 봤어요. 왜요? 저는 원래 제가 했던 작품을 다시 못 봐요. 왜요? 민망해서. 와, 그래서 근데 TV에 나오면 막 돌려요. 약간 쑥스럽고 좀 민망해가지고. 못 보겠어요. 혹시 그러면 MBTI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해보신 적 있으시구나. 뭐예요? INFP? 아이구나. 아이시구나. 승우 씨도 아이. 무슨 열정적인 중재자? 네, 맞아요. 네. 제가 ISFP죠? ISFP시고 예. 제가 ENFP입니다. 제가. E. I가 좀 약간 내성적. 네, 내성적이고 네. E가 조금 더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이렇게 사람들 있는데 제 거 보는 거 좀 약간 싫어하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죠? 사람들 있을 때 저도 예, 좀 예. 역시 그 I가 맞으시네. 저는 혼자도 이렇게 드라마 옆으로 이렇게 봐도 봐요? 이렇게 봐요. 근데 이렇게 왜 저렇게 했지? 그래도 내 걸 이렇게 보는 건 조금 네. 부끄러움을 많이. 우리 애들 저기 호봉이 곰순이랑 다 곰자랑 다 보니까 걔네 볼까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라서 그래. 우리 아이라서. 원래 꿈이 좀 배우셨는지. 어렸을 때는 꿈이 없었고요. 그냥 야구 공놀이 하고 그냥 자전거 타고 이런 거 좋아했던 그냥 아주 내성적인 소년이었고 저희 누나가 예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돈키호테라는 작품의 주인공이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나 저거 해야 되겠다. 누나의 연기하시는 모습을 네. 보고. 학교에서 수업 중에 화장실 가고 싶어도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땀을 흘리면서 참았던 학생이었어요. 그 정도로 내성적이고 남 앞에 서는 거 되게 두려워하고 근데 그 공연을 보고 나서 꿈이 하나 생겨버린 거죠. 맨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 노래를 듣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요전 시즌에 바로 한 2달 전에 마무리했던 공연이 그 공연이었어요. 맨 오브 라만차라고 제가 세르반테스가 연기하는 돈키호테 하셨군요. 예. 나는야 돈키호테. 나는 나거든요. 나는 나. 정확하다. 나는 나 돈키호테. 이게 맨 오브 라차 노래 아닙니까? 맨 오브 라만차. 죄송합니다. 맨 오브 라차가 아니고. 이게 참 쉽지가 않네. 왜 이렇게 뒷머리를 자르려고 진짜 자르려고요 오늘. 이거 제가 근데 나 이거 오랜만에 봐. 네. 고등학교 때 교문에서 그렇죠. 맞아. 선생님이 야. 선생님 이거 너 이 뒷머리를 이렇게. 선생님 이거 뒷머리 아니에요 이거. 원래 잘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조승우 씨 하면 또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지킬 앤 하이드. 네. 이 뮤지컬 하면은 사실 이거 무지하게 불렀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너무 좋아요. 예, 좋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벌써.
아 너무 좋아. 너무 재밌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거를 사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뭐 이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많이 너무 많이. 불렀고요. 많이도 들었고요. 그러면 오늘은 하지 저는 마세요. 군대에서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골 이 순간이라 그래요. 하도 우리 먹어서. 네, 오디션장에서도 네. 금지곡이에요. 지금 순간은 못 부르게 해요. 근데 이 노래 진짜 너무 좋긴 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곤 했던 이 순간 이때도 이제 커튼콜 때 펑펑 울었는데 원래 조승식 커튼콜 때 그렇게 자주 우신다고. 네. 왜 이렇게 눈물이 좀. 그냥 이렇게 보고 감동받으셔서 이제 다 박수 쳐주시는 그 눈동자가 다 보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진짜. 그 어떤 희열과 감동과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죠. 제가 죽을 때 주마등처럼 스쳐갈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걸 것 같아요. 시간들이 너무 주마등처럼 스쳐지 않아서 지금은 어떠세요? 이게 무대에 올라갈 때 지금도 설레이고 좀 많이 긴장이 되시나요? 무섭죠. 아 그래요? 혹시 실수하거나 내가 컨디션을 관리 잘 못해서 근데 두려움이라는 게 없으면 또 못할 것 같아요. 그 대사 양도 얼마나 많아요. 대사를 까먹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많죠. 조승우 씨도 있어요? 예,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뭐 헤드윅도 저 처음에 2005년도에 시작했을 때 대사량이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 순서가 굉장히 정확해야 큐를 다 맞출 수가 있는데 백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밴드 형한테 이렇게 가서 잠깐만 있어봐 하고 가서 복화술로 뭐야 다음 그랬더니 몰라. 그래갖고 배우 한 명 또 있거든요. 가서 누나 뭐야 다음 뭐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냥 해봐. 막 한참 막 감정에 복받치는 척막 일단은 시간을 좀 끌어야지. 받치는 척 연기하다가 더워서 말을 못 하겠네 막 이러다가 걔네 딱 한 거죠. 생각났어요. 네. 나 그런 게 너무 무서워. 근데 그 역할을 하는 모든 배우들이 한 번씩 다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대사량이 너무 많군요. 네.